기자회견 후로 일주일 내내 지지의 목소리도 있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굉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는데 그 일주일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하는 대로 원래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벌인 사람들이 이 사태를 벌일 때는 여기까지 예측하고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습을 못할 것이거든요. 지금 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영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은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탄압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2단계쯤 가면은 그러니까 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손을 안 들고 달리고 있으니까 당황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이유도 없고 타협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정치로 타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기브 앤 테이크일 것이 아닙니까? 보면. 주고받고. 예, 그래서 뭐 저는 요즘 방송에서 이제 제 얘기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 있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다들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울산 가서 불고기 한번 먹고 끝나나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그게 왜 저한테 협상에 아니 되는지 모르겠는 게 저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걸 박탈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뭐 전당대 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같이 무슨 뭐 대단한 오퍼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왜 저한테 어떤 제한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방송 가서 얘기하면서 네. 영화 글래디에이터 얘기를 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가보면은 나중에 자기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원래 장군 출신인데 노예 검투사로 만들었던 황제에게 이제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검투로 다시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대중의 인기를 받고 거기서 황제랑 겨루게 되죠. 그 대중의 그 검투사에 대한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랑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가지고 옆에 옆구리 한번 칼로 푹 찌르고 시작합니다. 막시무스 예. 그 검투사에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단한 특권을 주는 것처럼 누가 만약에 저한테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타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예를 들어 1월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한 11월쯤 되면은 또 뭐가 쑥 나타나서 옆구리 한번 푹 찌르고 시작할 겁니다. 말이 또 바뀔 것이다. 아니 전당대회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뭔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신뢰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손잡고 이런 거는요 울산에서 불고기 한번 먹었으면 됐고, 네, 그 다음에 의총장에서 따봉 한번 했으면 됐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3차 봉합 뭐 이런 얘기들 해요. 3차 포옹, 3차 봉합. 그러니까 이건 의미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뭘 제시할지 모르겠어요. 뭘 제시하면 됩니까? 무조건 항복이죠. 잘못한 거 다 시인하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무조건 항복, 무조건 아니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예. 자기들이 사고 친 걸 시인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건 나라 무너진 일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제안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일주일에 이제 심경을 묻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단단한 지지층인 청년들, 그 청년 중에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청년재단 장해찬 이사장. 이준석 전 대표는 선당우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의 바탕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성공적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어로 갈등을 조장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의 앞길을 막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지지 청년들을 향해서 2시 청년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 없이 오후 2시에도 모일 수 있는 이런 청년, 금수저 청년도 있고 사회 경험 없는 청년 있고 이런 청년들이 현실 청년들의 생활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직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예찬 이사장이 완전히 그 주객전도를 시킨 게 원래 2시 청년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여의도에서 오후 2시에 원래 오후 2시에 막 그 회의 잡고 이랬어요. 막 무슨 청년을 만난다 이래가지고 회의 잡고 이랬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2시 회의 이런 게 없죠. 평일 2시 회의 이런 게 청년 회의. 그거 다 청년 백수들 모인다 그렇게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하. 그러면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애초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청년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요? 저 당대표 됐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요. 제가 청년 대표한 정치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그냥 지금 38이지만은 제가 그냥 관심 있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다 얘기하고 그냥 싶어서 정치하는 거지. 내가 청년의 대변자 하려고 제가 정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이에요. 청년 대변하겠다는 사람들이.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모두 다 무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그럼 나섰다고 추정하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저도 들은 바가 있지만은 장예찬 이사장이 사실 그렇게 정치권의 사정을 모르진 않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형식 자체가 왜 국회의사장의 소통관에 네. 가가지고 뒤에 대한민국 국회 써붙여놓고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느냐. 그렇게 하라는 오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 혼자의 판단이 아닌 윗선?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삽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대변인을 거친 소통보다는 SNS로 제가 직접 소통하는 즐기기 때문에 어떤 일도 그냥 SNS 통해 처리하는 것이고 장예찬 이사장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대선 때도 저 저격한다고 한번 글 쓴 적 있거든요. 예. 그때 SNS에 썼어요. SNS에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심 좀 받아가지고 뭔가 크게 내야 될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누군가 그걸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 대체제를 지금 물색 중이 아닌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청년은 물색 중일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사건의 본질은 뭐냐. 이건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큰 축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2030 지지율이 확 빠진 겁니다, 실제로. 거의 바닥이에요. 아마 지금 소위 윤핵관 주류 입장에서도 이준석을 대체하는 이런 노력, 사람 이런 걸 물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더 놀라운 것이 어쩌면 이준석의 대체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태경 의원일 거예요. 하 의원님은 청년이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장해찬 이사장보다 오히려 김종윤 위원장이 훨씬 더 청년 문제 잘 알고 계세요. 장해찬 이사장도 저보다 2살 아래거든요. 예.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청년 소리 들으면 살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떼고 그냥 이제 정치해야죠 하려면. 두 분이 좀 만나서 얘기해 볼 생각은 없어요? 두 분은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얘기 많이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의도인지 오해 없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게 나섰다는 것이. 작정한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장해찬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영상 편지 썼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참 영상 편지를 제가 뉴스 방송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그게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영상 편지로 답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예찬아, 지금까지 오랜 기간 자료 화면 속에서 남을 보면서 비판하는 직업을 하던 너에게 최근 네 얼굴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이 참 새로운 경험일 것인데
그걸 잘 이겨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잘 될진 모르겠다.